자,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듣기 싫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해. 또 주가가 빠지면 또 제 목소리가 좀 듣기 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요. 또 시장이 이제 주가가 좋으면 또, 그죠? 셀트리온 목소리 듣고 싶다. 또 하는데. 자, 일단, 웃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이 아니고요. 지난주는 좀 괜찮았는데, 그죠? 이번 주는 약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조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아무튼 주가를 더 밀면서 조정이 좀 심하면서, 그죠? 저도 공매도를 한번 확 그냥 가서 그냥 머리를, 그죠? 헤딩을 해보고 싶지만, 그놈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자, 스트레스 받고 열받지만, 여러분들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는 이제 2주 지금, 그니까, 8월 달에, 어쨌든 간에 그죠? 상승시켰던 분을 2주 만에 다 하락을 시켰잖아요. 원상 복귀 다시 해놓은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상 복귀했지만은 제가 오늘 이쪽 수급을 대충 보니까, 8월 달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어쨌든 26만원대에서 30만원까지 주가를 상승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30만원대에서 어쨌든 이제 2주 연속 또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근데 시키면서 보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한 160만 주 정도를 털렸어요. 8월 달에 오늘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죠? 그래서 200만 주 털렸다가 최근에 한 40만 주 정도, 약 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하면서 개인 또 원위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이렇게 계속 학습 효과를 만들면서 지금 여러분도 지치고 다 지칩니다. 특히 주린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더욱더 그런 이제 힘든 모습을 또 보였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물량을 또 뽑아내는. 근데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런 흐름 물줄기 부분에서는요, 대차 잔고라든지 또 이런 공매도 누적 잔고는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것도 없고, 이번 주 결국은 주식을 내다 팔면서 민 창고 쪽이 일부 공매도 물량 빼고 나면 결국은 검은머리 신한창고, JP 모건 그런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CS가 이렇게 외국인 행세하는 이런 물량이고, 그래서 물론 주가는 기분 되게 나쁜데요. 아예 내용적인 부분으로서는,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다음 주를 생각하면,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주말에 아무튼 시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주말에 다음 주에 좀 스케줄에 대해서 다음 주 챔프 회의라든지 또 16일에 홀딩스 합병에 대한 주총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식약처의 승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아무튼 좀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한 번 더 진단해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물론 힘든 이런 과정이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주가를 보면서 저도 참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도 열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죠? 저도 2013년도에 또 이런 큰 또 셀트에, 그죠? 그때는 저는요, 여러분, 진짜 쉘터가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들. 망한다는 것보다는 서회장이, 그죠? 이래 좋은 회사를 내가 중장기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VIP들한테,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회사를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국내에다가 팔면 그래도 그나마, 그죠? 국내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에다가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죠? 하늘이 무너졌었어요, 사실은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병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에 셀트리온 50만원 넘고 이렇게 하면, 또 코로나 좀 그치고 하면 오프라인 강의 대대적으로 한번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약속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사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모소 대나무처럼 열심히 여러분들도 뿌리 내리면서 꾹 참고, 돈 벌기가 쉽습니까? 특히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야 우리가 먹고 수익 내고 하지만, 결국은 한 사이클이 지나면 개인들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자. 자, 또 잔소리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할게, 지금 이제 어쨌든 항체 치료제가 미국도 일본도 지금,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항체 치료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참 대한민국은 참 안타깝게도 그죠? 안타깝게도 이 항체 치료제를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냥 미국 거 그냥 그 항체 치료제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비싸게 좀 그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갱구용 지금 아직 성인도 안 나온 갱구용을 그죠? 또 그렇다고 부작용이 많은 그 갱구용을 뭘 믿고 지금 아니 우리나라에 항체 치료제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들이 여러분들 그죠? 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쭉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그 방송 한번 다시 청취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세장이 지금 뭐 말 못할 또 우리가 회사가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게 대한민국의 기득권층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참아줘야 돼요. 그때 저도 그걸 참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셀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하는 거지. 그때 뭐 말 맞다나 그냥 포기했으면 그죠? 지금 뭐 이걸 뭐 가든지 말든지 뭔 신경을 쓰겠어요. 자,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브라질에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1200명 분을 수출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브라질에서 드디어 출시를 하고 환자한테 투약을 이제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셀트리온의 레키노나가 주마다 이제 금요일이면 발표를 하잖아요. 1001명 또 증가했어요. 그죠? 요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차트를 보면 막, 저도 끌어 엎어버리고 패 그냥 그러고 싶지만 이거 참아야 돼요. 왜? 과거에도 그랬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이런 과정, 그러니까 과거에 뭐 2013년도나 14년도나 15년도나 또 16년부터 해갖고 2년 동안 벅벅벅벅벅 이게 보세요 여기 그죠? 2년 동안 벅벅벅벅 길 때 이런 데 그 급등하는 그죠? 이런 과정들보다도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야? 그때는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막 크게 될 줄은 몰랐잖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죠? 좀 뭐 바이오시밀러 좀 잘 팔리겠다. 사실 서 회장도 처음에는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하면서 그죠? 개발을 하면서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한 10%만 장악을 하면 시장을 잡아 먹으면 그죠? 그러면 뭐 한 3조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9만 리터 그죠? 9만 리터하고 이쪽 14만 리터면 그러니까 14만 리터를 풀로 가동했을 때 한 3조 이상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그 정도의 그죠? 10% 시장 점유를 하면 뭐 연매출 한 3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잖아. 그죠? 지금 이제 3공장 짓고 있고 또 4공장도 지금 뭐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질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근데 이제 단 이게 그 레키노나와 관련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주가는 좀 많이 출렁거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매수를 한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 기존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망을 좀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니까 또 그동안 올해도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러나 레키노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셀트의 공매도가 더 빨리 그죠? 또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키노나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매도가 더 버틸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레키노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단기에 좀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그죠?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지만 근데 이제 기존에 그래서 레키노나 이전에 투자하셨던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레키노나로 인해서 그죠? 오히려 공매도가 더 물러나는 모습들을 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나는 뭐 좀 오래 셀트리온에 근접을 했다 하는 분들은 조금 참고 인내 하십시오. 아시겠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제가요, 장담하건대, 셀트리온은, 여러분, 그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새 회장이, 바이오시밀러 15%만 시장 점유율 갖겠다. 그때부터, 그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이에요. 뭐, 새 회장이 나쁜 짓 하면 제가 뭘 것 같습니까? 회사에서 뭐, 삐딱하게, 뭐, 사기 치려고 하고, 그죠? 그냥 주주들, 그죠? 뭐, 이렇게 회칭하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저는 이 회사 투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봐왔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에 14년도에 15년도에는 그동안에는 뭐냐면 공매도가 그죠? 말 지금 상황은 똑같지만 그때는 지금과 차이가 뭐냐 하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이 정부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좀 그걸 내켜놓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지금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덤볐습니까? 하나가 내방쳐도 그때는 국회의원이 덤빈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만큼 뭐예요? 셀트가 막바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까지도 지금 동원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정부라고 해봐야 이제 이쪽에 금융감독원에, 그죠? 거기서 뭐, 사면계좌 조사해주세요. 서장이 그러니까, 이 자식아, 사면계좌가 어딨어? 너 주가 조작했잖아. 그래서 주가 조작 검찰에 고발한 거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죠?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좀 움직이기는, 그죠? 왜? 이 뒤에, 셀트 뒤에 있는 이, 그죠? 보이지 않는 이 검은 손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그죠? 제가 딱 이만 말씀 드릴까요? 오늘 찾아보세요. 기아차를 부도나게 만든 대한민국의 기업이 누군지, 그죠? 그것만 알면 그만큼 무서운 나라예요. 응? 기아차도 부도 내버리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커졌잖아요, 지금. 그때만 해도 600조였는데, 응? 그룹이 지금은 600조만 됩니까? 뭐 한 개만 해도 지금 그거만 해도 지금 그죠? 50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월봉도 좀 그렇고 서울 일봉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 오늘 전체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오늘도 보면 요즘 이제 계속 지뢰밭이 참 많다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저희들끼리도 말을 해요. 요즘 뭐 지뢰밭 조심하자. 그죠? 첫 번째 지뢰밭이 LG화학 지뢰밭이었잖아요. 리콜 관계로 뭐 주가 급락을 시켰고, 두 번째 이제 또 뭡니까? 그죠? 신규, 신작 흥행에 실패한 또 뭡니까? NC소프트가 또 급락을 했고요. 요즘 뭐 또 카카오가 또 그죠? 빅테크 기업들 뭐 규제 강화한다. 또 오늘은 물론 올라왔지만 급락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자동차가 또 그죠? 조금 급락한 건 아니지만 기아차가 또 4%라도 내리는 요즘 지뢰밭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좋지 못하고 약시장이다 보니까 그죠? 쉽게 그러니까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그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이제 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시장 어제 이제 만기일 때는 주가가 좀 또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어. 그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결국 뭐 보합으로 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뭐 일부 이제 이쪽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이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LG 그룹주들 최근에 LG 이노텍이든 이쪽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뭐 애플이 이제 그 애플카는 그냥 뭐 다른데 협조 안 하고 우리가 만들겠다 뭐 그런 또 분도 있고, 바이오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셀트리온이 조금 하락을 이제 한 게 아무래도 바이오에 좀 하락과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죠? 오전만 해도 바이오 주식들이 좀 나름대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셀트도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장 가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이 바이오 쪽에 좀 또 특히 이제 일부 바이오 쪽에 좀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쪽을 좀 하락했죠. 결국은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도가 마서 갔으니까 싼 밥만 떨렁 그냥 그죠? 플러스를 또 혼자서 맨날. 오늘 바이오 쪽에 보면 뭐 이쪽에 7, 8% 빠진 것도 꽤 많기는 해요. 그죠? 이제 녹십자 같은 게도 오늘 그죠? 뭐 한 6% 하락을 하고, 또 이쪽에 오늘 뭐 재 없는 주식들도 일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뭐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10%, 뭐 네이처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향을 오후장에서 좀 받는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오늘도 셀트 공모도 27만 안 주는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2주 이제 딱 주가를 연기금이 팔았고 셀트도 2주 하락을 했고, 이제 다음 주는 연기금의 수급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연기금이 이제 오늘도 결국은 1300억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항상 오전에는 주식을 조금 매수를 하다가, 그죠? 근데 셀트도 뭐 오전에 연기금이 좀 사요. 근데 오후장에 가서 꼭 밀어버려요. 그죠? 오늘도 뭐 3만 주 확 때리면서 결국은 셀트도 오후에 더 올라오는 걸 그냥 더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팔았지만 또 코스닥은 또 반면에 외국인들이 또 요즘 뭐 결국은 시장의 이제 주도주가 제가 BBRC 이쪽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그쪽에서 단기 매매는 조금 더 하시면 또 그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쪽에 이제 전기차 쪽에 2차 전지 쪽에 뭐 단기적으로 그죠 왔다 갔다 좀 하시다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요 오늘 또 좋은 소식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 저번에 이제 저번에 언제입니까? 저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그 브라질의 레키노나를 이제 승인받고 수출을 했잖아요. 수출했는데 이제 드디어 레키노나가 이제 브라질에 도착을 했나 봐요. 이게 보니까 이게 꽤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죠? 12개. 12개, 3개면 3개인가 4개인가요? 4개인가 3개인가요? 한 30박스는 약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 우리 총영사도, 그죠? 또 참석을 하고, 해서 이제, 브라질에서의 출시 기념 행사를 했나 봐요. 그죠? 자,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이게 이제, 어쨌든 물론 1200명 분? 근데 1200명 분만 브라질에서 했을까? 구입을? 저는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 그죠? 조금 뭐라 그럴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1200명 분 가지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지난주에 일주일에, 그죠? 1000명을 지금 투약을 했는데, 1000명을, 그죠? 브라질에서 지금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1200명 분만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거 1200명 분 하려고 이렇게 그죠 총영사가 나오고 또 브라질의 뭐 하원 의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첫 그죠 출시를 이렇게 기념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금 비록 뭐 아직 오늘도 우리 이제 뭐 요즘 계속 지금 주가를 내리밀고 앉았는 게 갱구형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갱구형 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들로 주가도 지금 스물스물 뭐 연기금을 비롯해서 어쨌든 우리 국내 기관들이 사실은 밀고 앉았고 이쪽이야 뭐 외국계 신한이나 JP는 다 그놈들이 차명 계좌 부분이든 여객 펀드이든 그놈이 이놈 물량이 공모도 물량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달에 올려놓고 지금 원위치 시키면서 개인 물량 160만이 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개인들은 물론 단기 매매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죠? 그럼 다음 주든 또 주가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또 200만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브라질의 치료제를 이제 스타트 했다. 그러면 앞으로 브라질이 요것만 하고 말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죠?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6단계에 대한 발표를 그죠? 했죠. 그 중에 이제 셀타하고 연관이 되는 모습을, 셀타하고 연관이 되는 걸 보면 바로 그게 뭡니까?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예요. 지금도 이제 미국이 이 항체 치료제를 한 달 전,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제 투입을 시키면서 확대를 해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크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50%를 앞으로도 증가시킬 것이다. 그죠? 50%를. 그러니까 단일 클론 항체를 50%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료병원이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 내에서도 또 전문 의료진도 확대하면서 이쪽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대형팀, 항체 치료제 대형팀을 출범시키겠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죠. 이웃나라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지금 아직까지 뭐 항체 치료제가 걔들이 마음껏 사실은 오지는 않겠죠. 지금 뭐 사실은 리제량이 됐든 넬리가 됐든 GSK가 됐든 그죠? 그렇게 치료제를 미국이 뭐 이렇게 많이 매입한 것만큼 또 일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셀트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이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걔들이 이것만 매입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회사 측에서는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사 측에서. 그죠? 그 회사 측에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유럽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죠? 유럽이 뚫리면 미국도 뚫리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유럽에서 렘시마가 뚫리니까 결국 미국도 렘시마가 뚫리잖아요.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지금 허비평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하는 또 그런 말도 있기도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나서고 적극적으로 지금 항체 치료제를 뭐 각 주마다 지금, 그죠? 응?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크게 바뀌면서 투약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미국만 뭐 릴리든 리제논이든 뭐 GSK든, 그죠? 미국만도 모자라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제 수회장이 여러분들 자꾸 뭐 수회장 또 이렇게 막 욕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물론 하지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러고 싶기도 해요. 주식 빠지면 처음에 수회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인도 이쪽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의료진을 이거는 그냥 뭐 이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시설이라든지 또 주사를 놔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그 미국도 지금 전문 의료진을 확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항체 치료를 투여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이런 부분들을, 그죠? 그 우리나라도 수회장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죠? 조기 안 했잖아. 그죠? 지금은 이제 갱구역 한도 쪽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갱구형을 하고 앉았는데요, 갱구형. 국민이 어디 뭐 마루 탑니까, 지금? 테스트하고 앉아, 개새끼들. 아, 열받아서 진짜 오늘 방송 못하겠네, 이거. 그죠? 탁 가서 그냥, 진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홍보를 하면 집니다. 그죠? 조급하면 지고요. 홍보를 하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냉정하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냉정하게. 근데 이 싸움이, 공매도의 싸움은 끝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뭐 정부 부분이든 이런 게 결국은 뭐야. 뒤에는 큰 검은, 그죠? 능구리 새끼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능구리 새끼가 이제 거의 끝날 시점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왔다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또 일본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은, 이게 특히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일본은 뭐예요? 미국 따라쟁이잖아요. 미국 따라쟁이, 그죠? 일본은.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도 결국 미국, 일본 따라쟁이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항상 공무원들이야 뭐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0명만 가지고 뭐 총영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어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제 보면,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이쪽에 뭡니까? 45, 55, 5. 자, 오늘 어쨌든 이제 그 레키노나 항상 매주 금요일이 되면 레키노나의 이제 국내 투여 환자 수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 최근에는 뭐 계속 1000명 이상 넘었죠. 한 3주 정도,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보니까 142명이에요, 그죠? 142개 병원, 이것도 병원 좀 늘어나고 있죠. 14,798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어쨌든 뭐 지금 많이 따라잡기는 했어요, 숫자가, 그죠? 숫자적으로 이제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뭐 잘하면 뭐 이제 9월 정도 지나면 오히려 레키노나가 더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레키노나가 지금 이제 101개 병원, 그러니까 지금 병원 수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근데 이제 레키노나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96개 병원에서 아무튼 101개 병원이니까 5개 병원이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병원이 자꾸 늘어나줘야 돼요. 앞으로 지금 렘데시비르가 142개 병원이니까, 셀트리온도 142개 병원하고 안 되죠, 그죠? 그만큼 환자들을, 이제 경쟁허가 떨어지면, 그죠? 그때부터 투약을 많이 해야 되고, 환자들한테, 그죠? 불편함 없게 하려면 그만큼 이 병원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101개로 지난주보다는 어쨌든 5개 병원이 늘었어요. 환자 숫자도 지난주가 12,935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오늘 어쨌든 발표한 거는 13,936명이니까 1,001명이 증가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레키노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을 제가 지금 하는데, 셀트리온 직원들이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어쨌든 4분기부터, 그죠? 1공장에서 레키노나 생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직원들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서회장 이거 안 팔릴 것 같아요. 또 그 누구죠? 그분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왜 만들어요? 에이 회사 망하겠네. 그러면 직원들이 정신 나가 지금 직원들이 매수한 그 자사주 매입했던 게 요가익 때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죠? 직원들도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그쵸? 에이 일하고 싶지 않네. 자사주 매입한 가격 다시 왔네. 그죠? 근데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500억이면 세트 직원들로 환산하면 한 2,500만 원씩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2,500만 원이 뭐 적은 돈입니까? 직원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큰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를 이렇게 매입을 그죠? 회사가 레키노마 이게 바이오 시밀러보다 레키노마 막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믿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브라질과 인도인데 우리가 초기에 좀 적었다고 해서 유럽처럼 그래 유럽이 떨어지면 그죠? 처음에도 우리 그랬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걸 램시마 만들 때도 그죠? 램시마 국내에서 팔렸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동네에서 뭐 팔렸어요? 유럽의 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유럽도 처음엔 고전을 했지만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가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조금 지금이 힘든 부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할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또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죠? 제가 기업을 제가 이제 뭐 우리 또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국경제 TV에 20년 출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0년 그죠? 저 한때 아니고 지금이야 뭐 제가 잘 안 출근을 안 하지만 옛날에 제가 우리 여기 김영익 이산 우리 서강대 교수님 계시죠? 그런 분하고 같이 시황 맞대기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을 분석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업이야 뭐 CEO가 그죠? 뭐 현명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중소기업체들의 가장 그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에요. 저는 서 회장의 도덕성을 검증을 마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뒤에 이제 뭐 옆에 있는 뭐 김현기 그런 사람 잘 모르겠고 저는 서 회장만 검증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 회장의 제가 도덕성 검증을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막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막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주가가 빠지는 걸 마치 회사 니들이 잘못해서 서 회장 네가 잘못해서 빠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지금 막 몰아가는 거야. 신기할 정도로.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공매도놈들이 조작하는 거예요. 공매도 그러는데 공매도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없으면 이렇게 주가를 할 수 있어요? 누가 해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다른 유튜버 듣는 여러분들 아시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주도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뭐 항상 죄송하게 저도 셀트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참 못 가니까 또 주가가 빠지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죠?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주가가 잘 갈 때는 그죠? 저도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마지막 이놈들이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래서 오늘 주봉도 지금 뭐 다시 또 깨버렸어요. 한 주 올렸던 거를 2주 만에 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올렸으면 그죠? 이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을 텐데 한번 멋있게 올려주고 이 자식들이 천천히 이렇게 빼버리니까 사람의 진을 뺀다고 하잖아. 이게 셀트의 공매도 놈들이에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5년 전에도 7년 전에도 이놈들은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배함이 없어요. 이놈들은 퇴사도 안 하나 봐요. 그죠? 돈 많이 주니까 안 하나 봐. 자식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수급을 이제 한번 또 그래도 볼게요. 자,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이제 공매도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쨌든 이놈들이, 그죠? 이놈들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지금 공매도를 좀 늘렸죠. 그죠? 16,000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16,000주, 화요일 날 20,000주, 수요일 날 26,000주, 그리고 목요일 날 어저께 20,000주. 오늘은 이제 조금, 이번 주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적네 보니까. 그죠? 이제 다시 또 받아왔다는 뜻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매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뭡니까? 대차도 그렇죠. 대차 잔고도 줄었고. 그리고 또 뭡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도 줄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은 지금 이게 공매도 누적 잔고를 좀 하기 못하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10시에 이제 누적 잔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9만 뭡니까? 396만 주.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은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또 공매도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어제까지 396만 주.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언제 기준입니까? 이틀 뒤니까 8일이죠. 8일, 그죠? 기준으로. 수요일 거죠. 수요일. 그죠? 수요일 기준으로, 몇 주? 396만 주로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수급이,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과거처럼 막 외국계가 막 누른다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막 팬다든지 이런 거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도 이 외국인들이 4만 주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안에 어제는 뭐 8천 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2주 연속 지금 판 창구가 누구예요? 기금이죠. 연기금. 그죠? 연기금이 이제 8월 말에 10일 연속 매수를 하고 딱 9월 1일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9월 1일부터인가요? 9월 1일부터죠. 그죠? 9월 1일부터. 그렇죠. 9월 1일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매수한 것 대비로 하면은 사실 연기금 이번 주, 지난주 팔아도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도 물론 외국인들이 4만 주 정도 팔았지만 뭐 아침에 JP 모건 이쪽 또 신한창고 뭐 이거 빼고 나면 사실은 이제 신규로 뭐 단 애들이 와서 팔거나 과거처럼 메리린치라든지 막 이런 데서 판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지들이 자전 형식의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어쨌든 주가를 스물스물 좀 하락을 시켰고 거기에 이제 동조를 했던 게 결국은 뭐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이쪽에 뭡니까? 뭐 우체국이든 또 뭐 사학이든 그죠? 이런 쪽 애들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11년에서 샀었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최근에 투신들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들 그죠? 오늘 뭐 판 쪽은 연기금밖에 안 팔았어요. 사모펀드는 최근에 보면 몇천 주씩 계속 사요. 사모펀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비록 오늘 뭐 하락도 조금 이제 뭐 1,500원 막판에 좀 기분 나쁘게 연기금이 좀 때린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동조할 필요는 이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주말에 시간을 좀 만들어서 어쨌든 챔프 회의의 이제 아젠다에 그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뭐 근데 10월 달에는 정식 승인을 내주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이제 아젠다로 올라가서 승인 권고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뭐 팬데믹 상황이고 긴급 승인인 과정을 본다면 그게 정확하게 떨어진다. 맞다 볼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일단 많다. 만약에 안 되면 그죠? 뭐 10월달에 승인이 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16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홀딩스가 합병 주총을 합니다. 16일날.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말이겠지. 말에 이제 시각지 승인 날 수도 있고, 뭐 이놈들이 그렇게 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추석 이후에는 그죠? 4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올 것이다. 그러나 60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10월달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이게 안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가도 다시 원위치 온 거잖아요. 이제 다시 뭐 7월달 가격대로 온 거야. 아직 8월 한다 그냥 깨먹었다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 이제 9월 시작이니까. 그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린이분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셀트리온을, 그죠? 10년 동안 회사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서회장의 도덕성을 지켜본 검증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공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잘 좀 극복을 해서 꼭 성공을 해서 우리가 정상에서 꼭 그죠? 저도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고 여러분도 제 얼굴 실제 얼굴 멋있는 TV 얼굴 말고 저 실제로는 TV보다 훨씬 멋있어요.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 건강하게 편하게 보내시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